다시 한번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현상,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불안한 사건들이 얽힌 이야기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추적하면서 여러분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여기인가? 남자는 허름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건물의 2층에는 어떤 간판도 없었다. 남자는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친한 친구가 알려준 것이기에 사기는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코를 지르는 진인내에 돌아가고 싶은 자신을 타이르며 지단을 올라갔다. 2층에는 사전에 들었던 대로 지미한 향이 나는 입구가 있었다. 책갈리지는 않았지만 문도 없고 초인종을 없었다. 강자가 인지척을 내려고 헛기침을 했을 때였다. 빌리야. 보시야, 널 깜짝이야. 뒤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여자가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에 불길할 정도로 검은 컹크러진 머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어쩐지 그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 오셨어요? 여자는 고양이가 웃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남자는 투덜대었다. 아이고, 정신국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참. 그래. 옷순에서 저 빗명이 서서히 제 크기를 되찾는다. 기어나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 그러지. 그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마음을 녹인다. 남자는 홀린 듯이 여자를 따라 들어봤다. 겉에서 봤을 때는 구질구질해 보이기만 했던 건물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의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벤치세요? 여자는 향이 좋은 차를 내어왔다. 조금 전까지 기분이 좋지 않던 남자는 차의 향을 맡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생각보다 좋구만. 아니, 요즘은 말이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왜 여기 왔어? 어떤 이상한 일이야? 그 남자는 이 말을 찌푸리며 지난 한 달간 있던 일을 떠올렸다. 나는 차에 지나간다나, 나는 차에 치일 뻔하고, 내 아들은 떨어지는 화로에 머리를 맞을 뻔하지 않아. 아내는 팔이 부러지고, 한입 자신하고, 최근에 기계들과 계약이 취소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여기 찾아왔네만. 그렇군요. 이거 마각진 거 아닌다. 글쎄요. 제게는 전신 주변에 돌고 있는 어떤 운이 보이시는니다. 그럼을 당장 쫓아내야지. 귀신은 믿지 않았지만 남자는 저도 모르게 호통치듯 소리 질렀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모습에 흠칫 떨만한 데도 여자는 평안한 모습으로 담담히 말을 이을 뿐이었다. 하지만 밝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절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딸이는 차에 치일 뻔했지만 결국 차에 치이지 않았고, 아들은 화병에 맞지 않고 비껴맞고, 아내는 죽을 뻔한 일이 팔만 부러지고 끊는 곳이라고. 제약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관련 없는 일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귀신이 취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 주변에 있는 분 덕분에 나쁜 일들이 빗자라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뭐가 붙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났다. 아니, 그분은 대체 누군데? 여자는 눈을 저보며 웃었다. 그 말에 맞장구 치듯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타물 소리가 들린다. 등골은 무언가 타고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시험이 떨어진 않네요. 시옷?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두려운 비슷한 느낌을 느꼈으나 지옥이라는 말에 금방 사그라들었다. 남자는 지옥을 믿지 않았다. 원한나는 그분의 단신 시간으로부터 태어나기 신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아직 힘이 없어서 깨내기 힘들 텐데? 아니야, 됐어. 그 말이 맞다는 날 도와주는 영혼인 건데 아니 나쁘기가 없잖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자랑하셔서 지냈네요. 만약 그게 스스로 목록 물었거든요. 저한테 다시 오세요. 뭐다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며 거기 웃었다. 아니, 아직 더 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마른 입술을 적시며 남자가 무당의 탈몸을 붙잡았다. 유난히 큰 손목은 거들어왔다. 아니요? 당신이 뭘 물어볼지 알아요? 대답부터 하셨니요? 전 관심 없어요. 아쉽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남자가 입맛을 다졌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 뭐 상담료는 얼마 내면 되지? 사실은 그분이 세계에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도니까 5만 원이에요. 6시 59분이면 이야기가 다 하시겠지만 이봐, 내 이래봬도 큰 회사 사장이야. 하여튼 더 줄 수도 있는데 다음에 50원 더 내세요. 여자는 웃으며 문밖을 가리켰다. 남자는 5만 원을 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눈을 떴을 때에는 한밤중이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나지 않은 적막한 숲에서 눈을 떴다. 드디어 눈을 떴네? 안녕 누나? 여기가 어딘지 알아? 고등학교 교육거리 되는 남자애가 스물거리면서 미리 인사를 해왔다. 나는 주변을 보았다. 시계탑과 아담한 벤치, 그리고 작은 호수. 녹슨 그녀와 미끼가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는 낡은 조각사. 분명 본가 근처에 있던 공원이었다. 나는 분명 얼마 전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게 어째서인지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세월호 공항이잖아. 원래 이렇게 회색이었나? 누나도 여기 편하다고 생각했구나. 남자애가 웃음 짓자 그 아이의 눈은 실처럼 잡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회색으로 변한 세상에서 회색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난연한 기분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아니지. 야, 얘 혹시 얘 가방 못 봤니? 집 가야 되는데. 못 봤어. 죽을 때 갖고 죽은 게 아니나 본데?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이상한 단어가 있으면 깨닫고 되물었다. 죽다니? 그러자 나나키는 저상스럽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다. 몰랐어? 너로 죽었어. 내가 왜? 그건 들어가기 웃긴 알지. 하긴 지옥 안 나는 게 말봐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너라는 죽었고 여기는 지옥이라나 봐. 지옥하면 보통 유황불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지옥의 모습이 기껏해야 집안을 일면 공원의 모습이라면 사람이 허접하다 말할 수 있겠다. 지옥 집안에는 정겨운데? 일종의 배려지. 지옥에 온 사람을 위하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자그마한 배려. 나는 믿기지가 않아 다시 되물었다. 정말 여기가 지옥이야? 어머, 여기는 시간이 가지 않아. 지옥의 시계탑을 봐.
시립단의 군침과 시침은 정확히 겹쳐져 12시에 눈에 있었다. 초조함이 기다려보지 난 움직이지는 않았다. 남자애는 뿌듯한 듯이 거부하는 표정을 지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자 나온 것은 2013년 13월 43일 00시 00분이라는 현실에는 도저히 없는 시간이었다. 정말 난 죽었구나. 사실은 붙기 전부터 어렴풋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죽기엔 너무 이런 것 같은데 나 왜 죽었지? 궁금해? 고개를 끄덕이자 남학생은 어딘가 생각이 잠긴 듯한 표정이 되었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바로 알려줄 수는 없어. 지옥은 외로운 곳이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줘. 그럼 때가 되었을 때 알려줄게. 지옥의 운진이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른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이 있는 곳에서나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한다면 그저 공원에 돌아다니는 것도 슬슬 질렸을 때쯤이라고만 해두겠다. 신기하게도 4, 5세기는 4, 5세기인지 더 이상 배고프지도 화장실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모든 욕구로부터 체력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편의점 내 열리지 않은 곳에서 배고프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 동안 남학생 김기환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끔 재촉해보아도 이곳이 지옥이어줘. 지름이 가장 나은 지옥이야. 슬픈 얼굴로 물적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이제 언급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할 게 없게 되자 나는 지루함의 지옥에 빠졌다. 너 공부는 잘했니? 자릿수를 지우 많았지 누나. 그럼 누나는 직장인 같은데 더 잘 벌었어? 그런 질문에서 미안. 나도 미안. 우리는 서로 싫어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잘 죽은 것 같아. 요즘 치어런이고 정리해보도 많다는데 그걸 피하지 않았냐? 아니 누나, 20시 미만자. 내가 더 잘 죽었어. 그렇지만 서로 절대 하지 않는 날이 있었다. 약속을 해서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하지 않게 된 날이다. 그건 어떻게 죽었느냐였다. 나는 왜 김기아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지 안다. 침추국 사이로 간혹 드러나는 기아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공원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건반이 공원 내에 무전이 저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전부 지겨워. 울면서 일을 하자 지아가 물어왔다. 왜? 전부 다 그대로잖아. 전화는 없어. 지옥에서 변한다는 건 좋지 않은 거야. 왜 좋지 않은 건데? 미치거나 영혼이 사라지거나 그 둘 중 하나거든. 여기는 지옥. 시간은 잦아. 돌멩이를 주워 물수제비를 날려도 어느새 돌멩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다. 어둑한카나 주식인 세상에도 익숙해질 때쯤 벽에 나타났다. 기라야, 저거 보여?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하자 기아는 차분하게 한숨 쉬었다. 나한테 안 보여. 누나한테 안 보일 거야. 저거 안 보여? 저게 뭔줄 알고. 오랜만에 본 색깔은 감동스러웠다. 그래서 그만큼 안타깝기도 했다. 눈앞의 사람에게 나눌 빛이 너무 아름다웠다. 색깔이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야? 노래할 일은 그것밖에 없을 텐데. 또 50대 정도를 보면 아줌마냐.
지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나, 천하면 약속해줘. 지금부터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장황하지 말고 시계 타봐 풀어. 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누나가 있는 시간으로 따라갈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누나가 번번 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러자 공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변했다. 그 아주머니의 뒤를 쫓아 걸으면 주변 풍경이 다른 곳으로 휙휙 바뀌는 것이다. 아주머니가 가는 곳은 항상 일정했다. 마트, 절, 집. 아주머니가 일하는 곳은 마트였다. 최샤로 일하는 듯했다. 그 다음으로 가는 절에서 아주머니는 왜인지 몰라도 항상 108대를 했다. 그러면서 뭔가 웅얼거렸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라 그런가 웅얼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절을 마치고 나면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예지를 쓰다가 쓰러져 잤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언제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자갈 갔다. 하얗게 센 머리와 주름지의 손이 안타까워 나도 모르게 저럴 때의 아주머니를 가난히 껴안고 있었다. 누나, 오늘도 그 아줌마 보고 왔어? 그는 오늘도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 가난한 아주머니. 그날은 드물게 아주머니가 지분주하고 있는 날이었다. 아주머니는 의욕 없이 걷는 대신 씩씩하게 걸었다. 최근에 아주머니는 시장에 가서 야채를 조금 산 다음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정적소리만 듣기 아주머니는 뒤로 자빠졌다. 저녁거리로 샀을 당근과 게호다 양분으로 뭉그러졌다. 아주머니는 물상을 세며 다시 야채를 주워 담으려 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같이 주워지는 대신 피하기만 했다. 그중 한 사람의 다리치에 양파는 더 불려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양파로 손을 뻗었다. 결수락 없이 내 손엔 양파를 그대로 통과해봤다. 그래도 다시 힘을 줘서 양파를 쥐려고 해봤다. 약간의 흔들리는 난 있을 건 양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주 안 움직인 것 같다 합니다. 나는 다시 힘을 주고 이번에는 양파를 밀었다. 좁아지면서 약간씩 진흙종거리기 시작했다. 좀 더 얼마나 지쳐졌을까? 그걸 양파로 굴러갔다. 손 안으로 불러들어오는 양파를 보며 아주머니는 밝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남겨지게 되었다. 싫어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나 있던 시계탑 아래에도 지아는 오지 않았다. 이변을 알아챈 것은 한참 뒤였다. 시계는 12시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아가 돌아오는 것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누나 여기 있었구나? 그래 잊었어.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밝혔다. 12시 1분이 된 시계였다. 지옥에는 규칙이 있어. 지아는 그제서야 이게 지옥을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도우면 시간이 흘러가. 돕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있어. 괴롭히면 이 정도 돌아가. 시간이 돌아가면 지옥도 지어지지. 기억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 알려줄 거야. 괴롭거든. 살만없어. 네가 궁금한 건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가게 해서 시간대는 것도 볼 수 있어? 나는 다시 쉬어보고 싶었다. 80분인 세상에서 햇빛이 보고 싶었다. 네가 묻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발생 오격에 아주머니를 도왔다. 발견해도 못 일어나는 나르는 발이 단지였다. 계산 실수가 있을 때에는 동전을 떨어뜨렸다.
미성년자가 강매를 사러 오면 걔의 학생증을 슬쩍 꺼냈다. 아주머니는 내 작은 도움이 있을 때마다 알아차렸는지는 몰라도 그 작은 도움에도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도인의 사람이 바뀌었다. 예전엔 분명 아주머니였는데 간수가 되자마자 소년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소년은 술래를 하려가 고개를 파묻고 어행을 읽었다. 어쩌인지 시간에 그냥 보지 않았다. 학교 갈 때 총총 부은 얼굴로 소년은 길에 나섰다. 학교에 가니 더 가관이었다. 얼굴에는 우유가 끼얹어지고 옷에는 담대가 찢어지고 누군가는 소년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들었다. 소년은 명백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옛날의 흐릿한 기억이 머리에 스쳐나간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준비물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에게 준비물 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 미안해서 그냥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면 서재미는 그것도 못 사냐나 날 비웃었고 아이들은 별의 거지라고 놀렸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었지? 맞아. 그냥 맨날 고개 숙이고 학교를 다녔다. 저 소년처럼. 나는 눈앞의 소년이 거릴 때의 나처럼 보여 도와주고 싶었다. 진심으로. 나는 소년의 마니또가 되어주기로 했다. 이열치열이라고 괴롭힘에는 막괴롭힘이다. 오늘을 피하는 애의 무예는 미리 터져버렸고 감백당한 애의 라이터는 훑어나왔다. 소년의 목을 조르내는 내 머리카락으로 슬슬 목을 휘감았다. 처지를 이루어 나는 느리게 글씨를 썼다. 이수가. 끝을 라이터는 모아다가 걔의 사물 안에 긴 머리카락과 함께 희귀한 모양으로 상하게 왔다. 내 머리카락에 휘감긴 아이한테는 쯤난나는 속삭였다. 괴롭다. 그러자 괴롭힘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귀신이라는 것도 마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무섭지도 않은지 목을 조르다 내는 괴롭힘을 지속했다. 그래도 걔네 집에 걔네 엄마 립스틱으로 목을 졸리라. 감은 내 엄마야. 이렇게 써두니 무서우면 입겠는지 전문차를 부르더니 난 결국은 전학 났다.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닌데 약간 미안하지만 애초에 안 그랬으면 더 일이다. 하지만 원한이 남았는지 전학간에는 다시 동리로 돌아가서 소년의 머리 위에 못이 잔뜩 박힌 화분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또 나는 그렇게 말하며 소년을 밀었다. 무자연히도 차편이 튀겨 스친 상처는 심했지만 화분 자체는 비껴나가 낫지 않았다. 02시 00분. 이번에는 여자애였다. 재학생으로 보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맨날 술 마시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 장소는 주로 모텔. 인생을 110% 즐기는 여자애였던 것이다. 아주머니와 남자의 장호처럼 수시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낙뜨거운 행동을 많이 하는 여자애였기 때문이다. 찌쭈이 모텔에 있을 때에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공원으로 돌아왔다. 오, 누나 벌써 2시 반까지 왔네? 이거 한 시간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건 누나와 관련된 사람들 쉬러 나왔을 거야. 그래? 나 대학생 친구는 없을 텐데. 왜? 외계인 바로 취업 전선에 끼어들었으니까 그렇지. 특히 우리 회사 내 감초라서 요대생은 더더욱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누나는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어떤 과로 하고 싶었어? 그냥 좀 진부한데. 그래도 궁금해. 사회복지학과. 대학교 애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너는? 아유, 난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치지옥 가기 전에 진짜 지옥으로 왔잖아. 그런데 복희라면 누나 지금도 복희 쪽이라고 있는 거 아닌가?
누나 진짜 사람들 정석급 족존데. 걔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냥 사람을 자잘하게 듣고 시간을 가게 만든다는 지아는 알 수 없는 행동만 반복했다.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도 만들고 중요한 서류를 훔쳐서 숨겨버리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돕고 괴롭히기를 반복하면서 4시간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괴롭히는 거라고? 세상에 저렇게도 싼 놈들이 널렸지. 그리고 나 정도는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같이 시집딸박히 가는 사람들 못 봤구나. 지아는 눈을 빛내냐 피디거렸다. 3시. 다음은 어떤 중년 남자였다. 남자는 회사의 높은 직책에 앉아 있었다. 늘 두통을 느끼며 약을 먹었고 가족들과는 그다지 화목한 것 같지 않았다. 업무 중간중간 전화를 걸어도 아내는 받지 않고 최근하고 들어와도 그저 고개만 편하게 꾼이었다. 처음으로 봤었던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외로웠던 그 아주머니.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는 건 많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중년 남자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냈다.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나한텐 아버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자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보지 않는 사이 나는 내일 천지지를 책상에 올려놨다. 남자는 처음에는 천지지를 치워버렸지만 어느 날부터는 무언가 끄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는 그 천지를 보내지 않고 책상 한켠에 쌓아두었다. 나는 그 천지를 붙여버리기로 했다. 처음엔 양팔을 굴릴 때만 해도 의체를 잘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천지를 만지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져서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천지들을 집어들고 남자의 마음이 상하는 곳으로 가도록 집중했다. 그러자 눈을 떴을 때 나는 분홍색 책상 위였다. 그날 밤 팔로고 있는 아저씨가 조도동을 달려와서 남자를 껴안았다. 남자는 활짝 웃었다. 4시. 밤은 젊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처음 아주머니와는 다르게 40대 정도로 젊어 보였다. 주장인 듯했다. 아주머니는 곧게 웃고 있었지만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짜증을 냈다. 히스테릭한 성격인 것 같았다. 와, 어서 오십시오야. 하루 종일 자식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들도 집에 잘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야사이. 아들은 아주머니에게 얼굴도 안 비추고 바로 묵살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적도 많았다.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욕을 하고 홀로 술 마시다가 울면서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내가 보기엔 매일 보는 인간의 절반이 아주머니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해도 아주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어떻게 해야겠지? 처음으로 어렵다고 느껴졌다. (4시 44분) 공원으로 돌아오자 평소처럼 기아가 나를 당겨줬다. 하지만 공원에는 못 보던 곳도 있었다. 주섬에서 가로등의 머리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였다. 하지만 나와도 지아마도 다였다. 그것은 새빨간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들아, 가까이 생각하지마. 저거 진짜 위험해. 뭔데? 자, 들어봐. 사람을 도우면 1분의 시간이 가잖아. 시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12시? 우리는 지분자의 나라에 살고 있는 지분 사람들이야. 잿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아니, 사실은 죽을 시점에서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지도 뭐냐. 그럼 난 잿빛을 볼 수 없는 거야? 여태껏 그 생각으로 지금껏 사람들을 도와왔다.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억울하다. 그건 아니야. 지가 뜨는 시간이 7시야. 예전에 내가 한 말 기억해? 지옥에서 변하는 것들아,
전부 미치거나 사라진다고 했지? 사실 나는 누나 이전에 이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 그 중에는 7시까지 간 사람도 그 근처까지 간 사람도 있었지. 저 사람은 한때 내 친구였어. 7시 근처에 도착했지. 그리고 보다시피 완전히 미쳤지. 적막한 공원 안에 그곳이 머리를 ጭ물저리가 울린다. 시가 가로등을 적신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뭔가 보인다. 그것이 거꾸로 걸어온다. 자세히 보려고 하자 그야가 내 눈을 가린다. 아저씨, 그 소리야! 가라고! 머리카락이 간척이 내 피부를 흘른다. 끈적끈적한 악취가 풍겨 눈보다는 그만 안고 싶었다. 시야의 손이 떠이었다. 나는 눈이 가려진 상태로 한참을 있었다. 히히히히 거리면 웃음소리는 한참이나 사라지지 않았다. 시야가 손을 맞춤에 뗐을 때 시야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누나, 만약에 누나가 사람들을 도우러 왔는데 거기서 저런 사람들을 본다면 저아마 저봐, 이 지옥에 누나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강해. 저 사람은 누가 상처를 입힌 거야? 기자 가리기 전에 갔어. 그건 무엇인가에 물어뜯긴 거였어. 시아는 무표정으로 손톱을 들어 내 팔을 긁었다. 아프지 않았고 상처도 남지 않았다. 누나, 여기선 누구도 누나에게 상처 입히지 못해. 여긴 지옥이니까. 누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건 누나 스스로뿐이야. 그렇다면 왜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없는 저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묻고 싶었지만 시아는 입에 꼭 다물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그는 늘 그 표정을 지었다. 주자 아주머니는 행복하게 만들기 타다로 갔다. 매일 가져다주는 꽃도 금방 실종내나 짜증냈다. 잘 사는 집에서 그의 비싼 가방과 옷을 걸쳐도 한때 입던 도통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하는 간단한 선임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끝나가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었다. 아주머니는 간만에 누군가를 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장을 보러 나갔었다. 두 손에는 쓸데없는 물건이 잔뜩이었다. 정비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있던 다른 주민이 뭐하는 거냐고 명법을 주어서 직접 지게 된 상태였다. 간만에 온 손님 찬스에 나는 은근히 기뻐하며 슬쩍 아래쪽에서 짐을 받쳐주었다. 거의 다 물러났을 때였다. 까만 머리칼은 피로 떡져 있었다. 가는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주대하게 고개를 꺾으며 나와 아주머니를 반달아 보았다. 장난스럽게 여러 번 반달아 보던 그는 나만 눈이 마주치자 치죽이죽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다. 아주머니는 혈관 밑으로 떨어져 갔다. 간신히 붙잡았자가 바닥에 나둥그라진 채로 아주머니는 균형을 지었다. 분명 그건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도 내가 붙자마자인지 팔만 부러지고 끝나게 된 것이었다. 5시. 만약 다시 본다면 처음으로 봤던 아주머니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얄궂게도 5시나 되자 눈앞에 나타난 것은 3시에 봤던 중년 남자였다. 남자는 청소년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2층 건물이었다. 아니, 요즘은 말이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왜 여기 왔어? 어떤 이상한 일이야. 예쁜 여자가 고개를 좌웃거렸다.
하지만 어쩐지 안전한 기분이 들었다. 눈이 계속 마주치는 것 같았다. 아, 그게 말이지. 그게 딸을 차에 치일 뻔하고 내 아들은 떨어지는 화분에 맞아 뒤집어나고 와이프는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고 난 계약하기로 했던 게 무산돼 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네 여기 찾아왔네만. 그렇군요. 이거 마가 낀 거 아닌가? 글쎄요. 제디는 당신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훈이꾼이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보고 시질렀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야지. 여자가 묻자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하지만 그 사이로 변한 눈동자는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달기 생각하지 얘기요. 저는 그리 정을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딸님은 차에 치일 뻔했지만 결국 차에 치이지 않았고 아들은 화분을 맞지 않고 비껴왔고 언니는 죽을 뻔한 일이 팔만 부르시고 끊는 곳이라고. 쥐약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관련 없는 일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귀신이 쥐어들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 주변에 있는 혼 덕분에 나쁜 일들이 비껴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뭐가 붙어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렇게 실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아니, 그 후는 대체 누군데? 그건 나야. 내 배웠어. 말하고 싶었지만 가물을 흔드는 고작이었다. 여자는 그런 나를 보며 힐힐을 대답해. 시험이 떨어진 사람이요. 시험? 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원한다면 결국은 당신 주변으로부터 떼어내기 싶는데 부탁하시겠어요? 지금 아직 힘이 없어서 떼내기 힘들 텐데. 아니야, 됐어. 그 말이 맞다네. 날 도와주는 여공인 건데 아니 나쁠 리가 없잖아. 맞아. 나는 나쁘지 않아. 시험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기력은 잘 나지 않지만 그래. 5시 44분. 지하면 가만히 돌아온 나를 보다가 입을 야었다. 그 개년을 만났구나. 개년이야? 그 개년은 항상 우리 방에 저기 시계탑이죠. 시계탑 빼면 여태 보이지 않던 게 있었다. 윈이었다. 우리를 보고 있어. 개 같은 부당이야. 중년 남자를 돕는 건 별것 없었다. 업무에 대해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면 시간이 펑펑 갔다. 그 와중에 남자에 대한 사실을 몇 개 더 알게 되었다. 남자의 아들은 왕딸이 당하고 있었다. 남자의 딸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미합을 보내달라고 졸업하고 있었다. 남자의 아내는 남자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은 첫 번째 가난하던 아주머니를 전해하고 전부 남자의 가족이었다. 우리 미스 제가 있어서인지 요즘 일이 아주 잘 풀려. 응? 애때하고 있는 예쁜 아저씨가 눈웃음을 친다. 남자는 시집거리며 아저씨의 엉덩이를 주물 떡거린다. 네가 보냈던 편지는 부인은 사랑 편지였던 것이다. 그걸 알고 나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돕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햇빛이 보고 싶다. 6시. 6시에 들어서자 회식 세상이 약간은 밝아졌다. 빨리 햇빛을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다. 다시 첫 번째 아주머니가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조마, 지아가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띄었다. 이제 난 여기서부턴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자정에서 기다릴게. 7시까지 가고 못 가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지하에 껴안았다. 상처가 남아있는 지하의 팔목을 쓰다듬었다. 나 사실 알아. 여기 실은 자살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지? 나도 여기 자살해서 왔던 거지? 지옥은 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일부러 잊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을 것 같다. 이 지옥은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자기 자신이 내는 상처를 낼 수 없는 거였겠고. 맞아, 누나. 너는 나이도 어린데 왜 벌써부터 이런 곳에 왔어? 어? 저라도 여기 왔으면서 나 싫어 그러지 말지. 그래, 난 바보였어. 좀 더 열심히 살아볼까. 그래서 여기 오지 말까. 그 말을 이해해. 지금까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난 네 덕분에 꼭 미국시로 갈 거야. 가서 사라지더라도 영영 다시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햇빛을 볼 거야. 아니야. 고마운 건 맞지. 그렇게 마주를 흐리며 지하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마트에서 키쇼리를 한다. 아주머니가 사는 달동네에는 어느새 눈이 솟곳히 쌓여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눈을 쓸었다. 갓긴 길을 보며 아주머니는 손 모아 중얼댔다. 후무무유. 아주머니가 일어나지 못하는 날에 나는 발바닥을 간지려 아주머니를 깨웠다. 어느 날 새빨간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것도 한때 나만 같은 인간이었고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머니를 향해 느릿하게 다가갔다. 나는 그것을 째려보며 고개를 물어뜯었다. 상처는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주머니의 기사는 떨어질 수가 있었다. 제발, 저기가 돼야. 구입하고 나오자. 누가 저기가 가까야. 이상한 날과 함께 그것은 사라져갔다. 아주머니는 내 일기를 썼다. 날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이제는 글씨도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다. 읽어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궁금했다. 나는 결국 아주머니의 일기를 훔쳐갔다. 지혜야, 보고 싶다. 거기엔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었다. 그래도 행복은 있었다. 날이 좋은 날 둘이 김밥 한 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게 행복이었고 엄마가 일 나가기 전 발바닥을 간지려서 웃게 해주는 게 행복이었다. 엄마는 늘 나에게 애호박, 양파, 당근을 볶은 걸 해줬었다. 엄마는 내가 그걸 좋아해서 해준 거였겠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좋아한 거였다. 엄마는 먹는 형편을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한 거였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사랑한 셈이다. 우리 지혜에 대학 가야지 하며 문 적이 어떻게 무인졌는지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원산을 찢어버리고 취직을 했다. 이깟 대학 나중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나도 대학을 가고 싶었다. 가서 캠퍼스 라이프도 있다고 꼭 나만 좋아해준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제는 영원히 할 수 없게 됐지만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보조린 나를 취직시켜주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월급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날이 좋은 날 새해 같을 때에 일출 보러 억만한 여행 한다. 그게 그렇게 가고 싶었다. 나는 다 마셔야만 되는 줄 알았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사장은 남자 한 번 노르던 나 같은 순수한 애가 좋다고 말했다.
역겨워. 나는 종일 몸을 씻었다. 가죽은 벗겨졌다. 약점은 벗겨져 나갈 줄 몰랐다. 선글라스 낀 여자가 들어갔다. 주위에는 남녀 학생 둘이 있었다. 하나 자신인 것처럼 보였다. 지니. 나는 그렇다고 하고 뺨을 맞았다. 저런 불리느냐, 자리 벌림이 좋았냐. 사장의 자식들은 짧게 알았다. 설레는 전화. 나는 회사에서 걸려다 닿았다. 주자는 나를 대놓고 미아리로 훑어봤다. 대리는 술 마시자며 은근히 내 팔목을 문질러 닿았다. 여직원들은 내가 오는 이야기를 하다가 더 흩어졌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어이, 그 소리 어때?" 라고 다정하게 나를 걸어온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딸은 걸레야. 엄마 딸은 술 마시고 사장한테 따먹혔어. 엄마 딸은 불륜이야."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랑이 엄마, 나를 사랑해. 사랑이 엄마. 나는 말은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엄마한테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엄마가 사랑하던 엄마의 딸은 목을 내달았다. "미안해 엄마." 엄마는 꿈을 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엄마를 따라 나섰다. 엄마의 등은 너무 작았다. 나는 엄마의 일에 도왔다. 기사의 실수를 하면 동전을 떨어뜨리고 미성년자나 담배를 사려고 하는 학생증을 슬쩍 꺼내버렸다. 엄마는 일이 끝나고 절에 갔다. "우리 집 좋은 곳 가기 싫으요. 우리 집 몇 학번 닿지 않단 말을 우물거린다. 우리 집 나는 엄마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 딸 좋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나 잊어버려. 행복하게 살아. 엄마 인생을 살아." 6시 59분. 이제는 왜 내가 햇빛을 보고 싶었는지 알겠다. 난 엄마랑 같이 일출을 보고 싶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한릉공원에서 둘이 소통을 하던 그때처럼, 행복하던 그때처럼. 그러나 이제는 안다.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좋은 곳을 가야 한다는 거야. 나는 7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군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 왜 전운이 나타나지? 주름진 얼굴에 부스집 아닌 머리카락, 촘촘한 손가락에 역적 눈빛. 사장은 내가 모르고 도왔던 역겨운 중년 남자는 가족들에게 너무 행복하게 웃어주고 있었다. "오늘 저녁 외식 어때?" "와, 나 스테이크 먹을래." "우리 노인이 내시리." 내가 모르고 도왔던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다. 저 새끼의 새끼들은 잘 살아있네. 우리 엄마의 새끼는 죽었는데. 그래서 이곳은 지옥이구나. 자살한 사람들의 지옥. 나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 지옥.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없어.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나는 남자의 목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 찌릿하는 느낌과 함께 손이 떨어져 나갔다. 일에 있어야 할 곳을 돌아가. 무단의 목소리가 울려온다. 안 돼.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사라져간다. 다시 시간이 돌아가는 것이 느껴진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자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완전히 시간이 돌아갔을 때 난 전부 잊은 채로 기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정으로 그때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래 기억해야 돼. 저 기자식을 죽여야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좋지만 불통강 무슨 기가 가거라. 그때 시뻘건 것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아. 기아는 그렇게 기억했을 것이다. 처음 내가 이 지옥에 왔을 때 내 몸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두 번 귀신하고 목을 매달아서 엉망이었을 텐데도 여기서는 멀쩡하다. 그 애가 상처가 난 것은 이 지옥 안에 살았겠지? 그 애가 상처를 만든 이유면 그것이 이유가 없겠는지 기억하기 위해 살았을 거고, 그 애가 지옥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식으로 고통과 함께 기억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내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고통이 있다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해야 돼. 나는 몇 번이고 돌아올 거야. 고통이 팔을 타고 올라온다. 자유선하고 여기서 툭툭 떨어진다. 나는 기억할 거다. 몇 번이고 돌아올 거다. 오래된 것들은 춤이 감해진다. 부담이 나가서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감해져서 돌아올 거다. 이 지옥은 자살한 사람들을 위한 지옥. 이 지옥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6시 50코드. 결코 7시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무간지옥이다. 남자는 허름한 건물 앞에 섰다. 아니, 돈을 얼마나 처먹었는데도 귀신이 나타나. 아들은 반쯤 정신에 누아버릴 지경이 되었고, 딸은 여러 남자와 자다가 성병에 걸렸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무슨 일이요? 무당이 하얗게 웃었다. 5천만 원을 받아먹고는 제대로 해결 안 해? 이미 3번이나 쫓아드렸습니다. 계속 쫓아오는 건 그만큼 원한이 깊어서겠죠? 제대로 쫓아내. 첫 번째는 50만 원, 두 번째는 500만 원, 세 번째는 5천만 원이었으니까 이제 넘어오기는 되겠지? 아니요. 뭐? 안 한다고요. 이제 그녀는 자기 다리까지 전부 다 때린 채로 오고 있어요. 이런 한자는 팔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 몸이 피박이 커졌다. 그러니까 그녀는 영치지러 오지. 안 그래요? 인간이 병원이 싫으면 집으로 가. 이는 네가 좀 저보고 찢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남자는 홀린 듯이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요리한 것을 우물우물 먹고 있었다. 여보, 남자는 달려가서 아내를 안았다. 아내는 툭툭 치면서 남자를 미안했다. 아내는 여전히 웅물거리고 있었다. 발길이 노지에 있어. 아내는 치치치 못하게도 이리 물고 있었던 것을 떨어뜨렸다. 남자는 줄줄이 꼽아들어 그것을 훔쳐들었다. 암주연, 그것은 발가락이었다. 아내는 입을 벌렸다. 아니, 아내가 아니었다. 아내의 모습을 한 무언가였다. 그 무언가는 입에서 끝없이 살점을 떨어뜨렸다. 뭉개진 손과 머리도 보았다. 언젠가 회사 앞에서 봤던 모습이었다.
떨어져 죽으려다 실패해 목매단 진짜. 그는 그걸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클라이언트가 기절해서 계약이 취소되어 재수없다고 생각했었다. 지혜야, 입에 있던 것을 전부 뱉어낸 그것은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모자이로 노려와 슥슥 바닥에 기었다. 남자는 뒷걸음질 쳤다. 통증에 매달린 발이 어깨를 건드렸다.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로 그는 그것이 쥐어오는 것을 바라봤다. 이윽고 그림자가 집안에 삼켰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어떤 이론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함께 즐기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 불안한 느낌과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한국의 어둠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